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 특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함께 집중하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대장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우선주도 함께 매수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저PBR 주주원은 기대감 속에서 현대차와 삼성물산까지 4위와 5위에 가져가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한미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오늘 장중에서 급등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에도 SK하이닉스의 HBM 장비를 공급 계약 체결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추가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요. HBM 그룹주도 오늘 강합니다. HLB 생명과학과 HLB 모두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유상증자 이슈로 장중 급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매수했다라면 현재 중국 발전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도 담아가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테마적으로 보자면 2차 전지 테마에 함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2위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고요. 삼성 SDI도 이 시장에서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LNF 역시 공급 계약 소식 전해진 가운데 오늘 4위에 이른 위치해 있고요. 제약바이오기업 셀트리온까지 5위에 이른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역시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이 유럽 내에서 황반 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3,000당 제약 최근 계속해서 수급이 포착되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고려 아연 역시 오늘 수급 손매수 상위 종목에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 75년간 함께 동맹해왔던 영풍과 이별한다는 소식 속에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더해져 있고요. SK이노베이션 20년 동안 이어온 이 석유 개발 사업 올해는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라고 시장 전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오늘 HLB 생명과학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완성차 업체를 1위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역시 1조 중반대 자금을 개인이 넣은 가운데 오늘 2위로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3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한미 반도체를 지난주부터 먼저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엔캠 전해액 관련주 역시 5위에 이른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늘 특장 어떤 특징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오늘 수급의 특징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코스닥 반면 현재 약세권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팔고 있는데 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다들 심심하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요한 이슈가 끝나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한산해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10%, 고점 기준으로 10% 정도가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 9% 정도가 올랐다 보니까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준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여전히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오랜만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14조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14조 정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죠.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규모가 큰 기업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여전히 거기에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이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좀 빠지진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환율이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서 다른 뭐 반도체나 이런 저PB에 관련한 대형주도 있긴 하지만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저는 눈에 띕니다. 외국인은 HLB 그룹주, HLB와 HLB 생명과학을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천단제약 그리고 HLB 생명과학 등의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장바구니,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있어서 시장이 심심할 때도 계속해서 그들 종목을 산다라는 거. 근데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김태선 교수님, 네.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 계속 유입되고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HLB만 놓고 보더라도 네. 뭐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뭐 1월부터 2월, 3월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살 거냐 말 거냐 이제 그쵸. 그거에 이제 문제일 뿐이지.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올해는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 초부터 뭐 대규모 이제 M&A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대규모 계약 기술 이전 뭐 공시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또 섹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기술력을 인증받고 그 인증된 기술력으로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와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HLB는 좀 다른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유증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번 좀 크게 흔들릴 법도 한데 그 흔들림을 네, 맞아요. 하루만 조금 그러더니 수급으로 그냥 다 커버해 버렸고, 또 신라젠도 이제 같은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본다면 일단 제약바이오를 선택함에 있어서 1순위는 HLB이겠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 언제 또 변동성을 보일지 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빠르게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에 이제 그 외에 아직 이제 시세가 덜 났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이 있어야 될 쪽 많거든요. 네. 제가 오늘 수급 특징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하나씩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호 교수님은 더 먼저 오늘 수급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N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국채, ETF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봐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엔화로 그렇죠. 거래하는 네네. 미국 장기 국채, 요새 그런 네, 상품도 네.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ETF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증권가 PB들이 이제 ETF 이런 거 뭐 있냐 그러면 이제 뭐 KB스타 거도 있고 에이스 거도 있고 그런데 네. 이런 것들 정확하게 뭐 그 종목명을 알려드리면 이제 KB스타 미 국채 30년 N화 노출 ET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2배, 그러니까 환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네. 엔화가 이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근데 국채는 당연히 이렇게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하나 환 차익 하나에다가 국채 가격을 상승하는 상승분까지 생각하면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한 3개 정도의 ETF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취재하다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뭐죠? 특징주 중에 하나가 네. 디딤 ENF입니다. 디딤 ENF요? 지금 되게 좀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우리가 웃을 수밖에 웃으면 안 되지만 조금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여기에 이제 7% 정도 갖고 있는 개인 주주가 있습니다. 김상훈 씨라고 있는데 네. 지난주 주말에 또 1% 정도 더 사서 임시 주총을 소집했네요. 소집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8%.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모험가. 모험가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 롯데월드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네. 경영을 참여하는 배경했던 필사즉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분이시네요. 증권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네. 디딤 ENF가 사실은 마포갈매기라든지 고래 감자탕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이렇게 전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게 경영권 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380원대에 이제 1억 얼마를 투자를 해서 이제 8%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오늘 갑자기 이제 20%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투자한 금액으로 놓고 보면 꽤 괜찮은 투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끼리는 오늘 아침에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잘한 투자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디딤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DDMBNF 아니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245억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이러한 또 해프닝이 또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주 개인의 뭔가 자신의 네, 그렇죠. 필사즉세. 의견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해프닝으로 뭔가 다양한 뉴스들 전달되고 있는 DDMBNF 확인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피델릭스 준비했습니다. 피델릭스. 네, 피델릭스도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뭐 작은 종목이에요. 매매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죠. 반도체 쪽,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조선 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라든지 AMD 쪽에 대한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중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갈등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몇몇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 대주주가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과 미국 쪽이 반도체 쪽에 대한 패권 경쟁을 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만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더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가볍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매매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창원 교수님. 네, 저는 일진전기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진전기. 오늘, 네, 장중에 좀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에서의 좀 단기적인 이탈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이런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대형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일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효성중공업이 투자 경고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일부 좀 대장주들이 쉬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쉬어가고 있는데 사실 좀 수급 이탈이 나오더라도 고점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여전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변압기 쪽에 대한 산업적인 성장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부분을 빼더라도 뭐 30년까지 지금보다 규모가 뭐 5배에서 10배 이상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거고요. 변압기 쪽이 끝나고 나면은 후발로 이제 이것도 제품 라인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별로 봤을 때 전선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전선 쪽과 변압기 두 개 다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강력한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 유지하는 것만 체크가 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일정 부분에서 눌린 매수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일진전기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토픽 일진전기 하창원 교수의 종목이었고요. 자, 김태성 교수님 오늘 네. 관심주라고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동아ST를 쭉 보셨으면 동아 좋겠다 ST.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결국 제약바이오 하반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기술 모멘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빼놓고 볼 수 없는 쪽이 이제 비만 치료제이고 또 비만 치료제하면 사실 한미약품이 가장 먼저 이제 선두에 있지만 그 뒤를 또 뒤쫓을 수 있는 기업이 동아ST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GLP-1인데 GLP-1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한미그룹하고 지금 동아ST밖에 없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동아ST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되면 일단 동아ST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죠. 이 스텔라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허가 신청을 올해 6월에 이제 유럽에 하게 되어 있고 또 올해 10월에는 이 미국에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 관악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강하게 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 4종목, ETF 그리고 작은 종목까지 포함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박수호 고수는 이제 엔화 그리고 미 장기 국채 관련한 ETF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규 고수의 피델릭스, 김태성 고수의 동아ST, 마지막으로 하창원 고수의 일진전기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장탑5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어내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강현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